자, 이제 오늘은 지지로운 이제 김효월이 오늘 이제 저녁 시간부터 김효월인데 묘월을 맞이해서 묘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는 이제 두 가지의 목이 있죠. 인목하고 묘목. 인목하고 묘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는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 인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는 파의 성향이 있고요. 묘목은 해묘미의 운동을 하는 목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목하고 묘목을 놓고 비교할 때는 사실상 오리지널 목의 속성은 이제 묘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인목은 얘는 결국 화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목 그 자체의 순수성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묘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묘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글자가 양옆으로 벌어져 있어요. 양옆으로 글자가 벌어져 있다. 그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중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네, 이중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네, 벌리고 열어젖히고 소통하고 후배파고 이런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치고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의지와 인자, 이런 것을 묘의 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고 연결, 이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이제 메신저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메신저 역할. 메신저 역할인데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아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부정적이면 궤변이라든지 낭설,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묘 자체는 전문성의 기본적인 근간을 얘기해요. 무엇을 다루더라도 자기가 한 우물을 파서 그 영역에서 오래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이런 지구력을 나타내는 속성이 이 묘의 물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 자체를 많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것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직업의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과 흐름은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 영업직을 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아이템은 바뀔 수 있겠죠. 회사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는 그 비즈니스맨이라는 게 바뀌진 않는다 이거죠.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도 다양하게 방송을 할 때도 있고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나 뭐 가수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방송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예능 나가고 그 안에서는 이제 TV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일관적인 거죠. 그래서 연기자든 개그맨이든 가수든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떤 형태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자신의 어떤 끼와 매력 발산, 에너지 발산하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집요함의 대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묘목은 아주 집요함의 대명사다. 그래서 소통과 연결을 상징하고, 대체로 이 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적 인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정적이면은 궤변과 낭설,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교육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교육이 잘못되면. 인목이든 묘목이든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흔적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목, 묘목은. 그런데 이런 인목, 묘목이 없는 사주도 있겠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그 흔적에 대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누가 공부를 해놓은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지만이 성장이 되는, 그러니까 내 거는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거는. 이거는 이제 내 공부를 했다는 얘기고요. 인목, 묘목에 대한 목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지지를 하는 시간이니까 지지 위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인목, 묘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있을 때는 이제 공부를 뭔가 했다는 얘기고, 없으면은 공부를 한 게 없다. 그 얘기는 뭐 대학을 안 나왔다, 뭐 수능을 안 봤다, 이게 아니라 내 전형적인 전공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성에 대한 것들. 주특기라든지 전문성. 내가 꼭 뭔가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뚜렷한 인자, 그런 것이 이런 목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목이 없다고 하면 학교 졸업해서 어디 회사를 다녀도 이걸 해도 잘하고 저걸 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특별한 캐릭터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목의 특성이다 라는 얘기고, 그 중에 이 묘목은 좀 더 목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순수하고 어디 치우치지 않은 목 자체에 대한 그런 교육적 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강사나 뭐 강연가, 뭐 연예인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브리핑하고 뉴스 보도하고, 뭐 아나운서라든지 뭐 기자도 될 수 있고요. 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을 하는 MC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정보라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 누설에 대한 것도 이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묘가 개입되면은 그걸 가공하거나 건들거나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해당 정보를 공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화를 만들고 공론화 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비밀 누설인 거잖아. 결국에 감춰졌던 사실이라든지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묘와 관련된 것들은 항상 좀 정보랄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내용의 어떤 그런 측면들, 가십거리, 소문이나 루머, 카더라 통신 있죠? 찌라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극도 받고요. 그래서 이 묘가 이제 다른 십성하고 연결을 지어봤을 때 가족관계라든지 재물이나 직업에 대해서 이 삶의 형태를 관찰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가족이나 뭐 재물, 직업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묘목이 있는 사주들의 특징 자체는 부모라든지 가족관계와 관련한 이 초년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목이 있는 사주 중에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떠한 지지든 간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목의 정신적인 문제는 조금 다른 글자들보다도 피해가 크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라든지 가족관계. 여기서 이제 초년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소양이랄지 가정교육, 가문의 이제 성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부모나 가족관계, 초년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가족관계 초년운 정확하게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불법적인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합리화라든지 그 정당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은 행동에 제약이 따라올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이 묘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 그 이유는 이 교육적 인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나 가족관계 등 초년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족관계나 교육 중요하겠죠. 뭐 다른 글자는 그럼 안 중요하냐,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묘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가 배운 그대로,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속성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정확하게 받은 만큼 발전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른이라든지 선생이나 스승이나 선배나 조력자 이런 영향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그게 묘목이란 얘기죠. 그래서 부모나 가족관계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 기초적인 흐름을 배워보셨고요. 묘목의 이제 상징이라든지 상징적 의미와 역할. 이 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기를 따졌을 때 경칩하고 춘분을 나타내죠. 양력 3월에 해당하는 경칩하고 춘분을 나타내는데 이 자체가 경칩, 놀랄 경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칩하면은 놀랄 경자에 숨을 칩자. 그러니까 벌레가 숨어 있다가 놀라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뭔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뛰쳐나오는 거겠죠. 원래 겨울에는 땅 안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겨울잠을 이제 땅이나 어디 구덩이나 이런 데 파고 들어가서 겨울나기를 하는데 이 3월부터는 그 온도 차이가 이제 생긴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나올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묘목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이 묘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상대방을 놀라게 할 수 있다. 뭐 긍정적으로 따지면은 감동을 주거나 이벤트성의
특별한 자신의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거나 남들이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재능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든지 이렇게 놀래키는 장난을 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묘의 물상이란 얘기죠. 자극을 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 자극이 없으면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본인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이게 에너지가 되어 있는 묘목이다 그러면은 남들에게 동기부여를 이제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묘목의 글자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은 이러한 자극의 기본적인 코드가 맞춰져 있다 이거죠. 자극과 동기부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극과 동기부여와 관련된 모든 일들, 이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 묘가 실패와 관련된 코드에도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되기만 하는 것에는 우리가 실력이라든지 테크닉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실패를 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묘가 아주 깊이라든지 퀄리티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남들이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초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왜 뭐가 안 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간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해봤던 묘목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실패라든지 또는 운이 좋았을 때 또 성공의 경험을 크게 이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어쨌든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내가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인이 돼서 크게 돈을 벌거나 이슈가 돼서 한 번쯤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차례 그런 유행을 선도하는 인물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요런 시절에 이제 만났던 인연들 있죠. 그때 했던 다양한 경험들, 이게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성기나 황금기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묘라는 것은 이제 인목과 더불어서 목이잖아요. 얘네들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목의 반대는 금이잖아요. 금은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유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창의성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죠, 금한테는. 그런데 목은 계속 생산을 하는 겁니다. 만든다 이거죠. 만들었던 게 망하면 다른 걸 만들면 돼요. 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묘에 들어있는 굉장한 독종근성, 집요함, 이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이 묘목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이 비교의식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해당 물건이라든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비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낫고,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런 것은 아쉽더라, 부족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중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죠. 제가 묘목에 이중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뭐가 좋고 뭐가 조금 아쉽고 어떤 것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비교의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놓고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항상 갈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것과 비슷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제품도 다른 사이트에서 사면은 조금 더 싸거나 쿠폰 할인 혜택이 있다든지, 물건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더라, 이런 정보에 대해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이제 하게 되면 같은 제품 하나만 고민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만났을 때 이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다투거나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무조건 싸우느냐? 아니야.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싸웠어. 그러니까 거기만 갔을 때 서로 예민해지더라 하면 이제 공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관계를 하면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귀는 애인이나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 시간에만 예민해지는 것을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사람 자체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 짜증을 내는구나 하는 이런 비교적인 인식을 잘한다는 거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속성. 처음부터 끝까지 이중적인 속성에 대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이 묘목의 장단점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이런 이중적인 부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는 거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손쉽게 사는 경우가 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게 힘들다. 자, 여기까지 묘목의 이분법적인 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중적인 측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가 비교에서 나온다. 여기 비교의식 전문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누가 뭘 한 게 있으면은 저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이런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들이 좀 비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타, 이거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실수에 대해서 엄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수를 용납을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좀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줄 수 있고 타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근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여유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아까 부모라든지 가족관계, 초년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흔치는 않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초년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실수에 대해서 이제 엄격해지는 거죠. 자신이 뭘 할 때마다 항상 뭐가 막히고 안 풀리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갖는다든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게 이제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성향이 기본적인 자수성가의 코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묘목이 있는 사주의 경우를 보면은 기본이 자수성가적 코드를 나타낸다.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 누군가의 도움이나 꼭 같이 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좀 하려고 하는 기질 있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또 어떠한 관점으로 엮이는지에 대해서 피곤해진다 하면은 당연히 싫겠죠. 그냥 순수한 도움이라는 거는 뭐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좀 독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실수에 대해서 엄격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화하고 둥글둥글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이런 사람이어도 사주에 묘가 있다 그러면 속으로 엄청 자신이 실수라든지 남 앞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지적을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 압박적인 모습을 혼자 있을 때라든지 시간이 지나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묘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별수가 많아질 수 있겠죠.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 묘가 사주의 중심을 나타낸다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인기적인 인자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기, 연예인도 되고요, 방송인도 되고, 작가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메신저 역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중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의사야. 근데 의사인데 동네에서 내가 유명한 거죠. 친절함으로 소문났다든지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명의라든지 유명한 거죠. 동네에서라도. 의사든 뭐 변호사든 사건을 맡으면은 웬만해서는 승소를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도와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치료해주는 역할도 되겠죠. 이 묘 자체가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네가 병이 생겼다. 그럼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 파헤쳐가지고 알려주는 이 해결사에 대한 인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겁니다. 묘가 있는 사주들. 전문가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다 내 사람으로 가족같이 지낼 수 없겠죠. 한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별수가 따라오게 되는 것만큼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이별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이 당사주에서는 천파성이라고 해서 깨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묘 자체가 천파성, 천파성이라고도 하고 천파살이라고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이사를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제 묘가 들어간, 우리 2년 전에 작년이 진년이었고 그 전이 이제 개묘년이었죠. 그 개묘년에 이제 이동하시던 분들은 이 묘의 시기에 이동을 하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집터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뭐 상가 계약이나 사업을 해보려고 사무실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없는, 조금 뭔가 문제가 크고 작은 잡음이 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묘의 글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시절들이 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 잘 이해 가시죠?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묘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여러분 사주에서 묘가 있었을 때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작용이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묘가 금묘화실 궁이론적으로 대입해서 응용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금묘화실이라 해서 이제 묘가 년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냥 묘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묘가 년에 있냐 월에 있냐 일지에 있냐 시지에 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나이의 시점은 정확하게 15년씩을 보시면 됩니다. 15년씩. 그러니까 0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4세 말까지 15년이 딱 되면 이제 월로 넘어가겠죠. 근데 편의상 그냥 15년씩 이렇게 끊으면은 15년과 관련된 나의 초년 어린 시절들이 이제 묘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년에 있을 때. 그러면은 요럴 때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묘와 관련된 이중적인 속성이라든지 이별수가 많을 만큼의 어떤 다양한 인기몰이를 할 수도 있고, 분주하고 바쁘고 여기저기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학원을 많이 다니는 부분부터 해서 다양하게 뭐 놀이터란 놀이터들은 다 접수를 하는 예, 그런 시절에 이 묘가 있으면 어쨌든 이제 이별수라든지 다양한 경험, 사건, 사고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토끼띠라고 할 수 있죠. 장성살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고집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아니면은 죽어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라는 이런 고집적인 측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항상 진로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서 어떠한 진로적으로 특별하게 이걸 해야겠다 보다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팔방미인들 있죠. 그런 팔방미인들이 이제 토끼띠들 많다는 이거죠. 근데 요것이 이제 지배하는 시기는 만 나이로 14세 말인 15년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로 넘어가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다. 재작년 묘년에 작은 땅 하나 사고 허가까지 완전 들쑥날쑥 이래서 배워야 함. 수제잼이랑 크림치즈, 디톡스, 주스 같은 거 강의해요. 출강도 가끔 하고. 강사죠. 벌써 11년차. 그런 걸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일지 묘인데 개묘년에 직장 바꾸고 주말 부부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 사는 집도 갑자기 주인 바뀐다고 이사 가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묘에 대해서 설명 지금 하고 있는데 공감이 많이 가시죠? 제가 얼토당토 없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상한 사례와 여러분 사주에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건, 사고라든지 인연법에 대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묘월생들을 좀 보면은 이 묘목이 월에 있을 때 15에서 30세에 준하는 그 나이대죠. 이때는 이제 진로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금묘화실에 이제 싹에 해당하는 묘죠. 이 싹에 해당하는 때가 결국 진로를 형성하는 때다 이거죠. 전공을 정하고 진로를 형성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때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로라고 할 만한 어떤 특정한 일이나 캐릭터에 대한 거 있죠. 그것들이 정해지기에는 좀 많은 도움과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복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혜택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길수록 이 묘목이 잘 나갑니다. 묘월생들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근데 이제 투자를 못 받았다, 집안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시켜줬다거나 또는 공부하라고 학원을 보내줬다가 끝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선생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알맞는 적성을 잘 찾아서 그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뭐 성적 잘 내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이 묘목이 어떤 재능이 발달되는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갈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로를 가지고 갈등하고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현실은 한계가 있고, 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가는데 다 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금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연고지가 있다 그러면은 같이 지내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만한 이런 혜택 같은 게 좀 따라와줘야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이러면은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묘는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은 정신병이 걸립니다.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서포트. 윗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묘가 있는 사람들 있죠, 윗사람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엄격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나 도움이 윗사람한테서 오니까. 근데 아랫사람은 내가 챙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챙길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줍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소모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주고 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게 계산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좀 이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랫사람이나 내가 도움이 안 된다 싶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 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산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계산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성장하니까. 가장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앞으로 캐릭터나 전공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나이 치기에 15에서 30년에 해당하는 묘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 사주에서 중요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30 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20대 때 결혼하는 경우. 요때 이제 묘로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묘월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이제 결혼을 한다, 가정을 꾸린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정신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도피성 결혼도 될 수 있고요.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외롭거나 자신한테 들어오는 에너지가 투자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이때 결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30 전에. 뭐 30 전이 조금 30 넘어서도 이미 인연이 그 전에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운이 가는 거니까, 만약에 30 넘어도 이 묘의 시절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 이때 결혼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 연애가 필수예요. 연애를 잘해야 됩니다. 연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묘라는 글자가 이제 월에 있을 때 요 시기에 진로를 형성하는 그 타이밍을 이제 얘기한다. 자, 일에 있는 이 묘가 지배를 한다, 내 사주에. 묘 일주란 얘기죠. 을정기신계,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 이렇게 일주론 할 때 이제 묘목이 이제 일지 배우자궁에 들어오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요 시기는 이제 30부터 45세까지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을 결정지을 때 이 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는 그 시점에 항상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한 명만 있을 수가 없는, 한 명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요.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없을 때는 거의 없는데, 있을 때는 이제 2 이상씩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접근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묘 일주들이 항상 그런 패턴이 많다는 얘기죠. 아예 뭐 묘가 있든 뭐 모태솔로고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없겠지만, 웬만한 그런 연애 활동이나 이성을 만날 때 운이 조금 트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발한다 이거죠, 연애사가. 그래서 내가 좀 골라가지고 만나는 재미가 있다. 이 30부터 이 묘가 있을 때 그런 운기에 따라서 연애사가 다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각종 애정잡사라든지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되는 게 조금 이제 이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뭐 이성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이 뭐 이성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신경 써줄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게 배우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궁에 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묘라고 하는 글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제 목의 중심의 사회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의 중심의 사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남자를 만나는데 이런 묘가 일지에 있다 그러면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녀 다 공이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그리고 대체로 또 장남에 대한 코드를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묘가 후천팔계로 여러한 글자 보시면은 태극기에 있는 그 건공감리 비슷한 그 태극기에는 없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사진례가 이 자체가 이제 장남을 뜻합니다. 장남. 예, 밑에서부터 장남이고 위에는 중남, 또 그 위에는 이제 소남이라 해서 이제 막내 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묘에 대한 글자 자체가 일정 부분 이런 장남적인 속성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후천팔계상 방위가 정동쪽을 얘기합니다. 동쪽. 그래서 묘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움직임이 이제 형성이 되고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관계 맺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글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를 좀 연월을 일까지 했는데 연에 있으면은 조부모 때 움직이고 월에 있으면은 부모 때 움직이고 일에 있으면은 내가 움직이고 이제 배우자와 어떤 결혼 관계에서 움직이고 이제 시에서는 자식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묘 자체를 움직임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묘에 대한 글자 자체 이제 경칩이라 했잖아요. 놀래서 튀어나온다. 벌레들 튀어나온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움직일 때가 됐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묘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계약 서류 이런 거 문제 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도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시작될 때가 그게 묘의 시기라는 얘기죠. 2년 전에 해당하는 계묘년에도 움직이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움직여졌냐?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기회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기회를. 움직일 만한 기회를. 너 이 물건 살래? 여기 금매 나왔다. 공실이다 하면서 그런 기회를 나타내면 이 묘들은 이거는 기회야.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지름신이 강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자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일지에 해당하는 시점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나고 또 이별수도 따라오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을 하고 상처를 받고 다 그런 인자가 묘라는 겁니다. 30 넘어서 45세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묘시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아침에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말년에 움직일 일이 많아지는 거다. 요즘에는 뭐 45세 이후를 말년이라고 하진 않는데 굳이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말년이 맞죠. 환갑에 뭐 돌아가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뒤늦은 시기에 묘라고 하는 기질로다가 자유를 추구한다. 활동한다. 움직인다. 뛰쳐나온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다양한 일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뛰쳐나오든 집안에서 뛰쳐나오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떨쳐내고 새로 독립을 하든 다양한 모습들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묘라고 하는 것들 다양한 부분을 얘기한다. 그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별수가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묘시에 태어나면 자식을 다 낳고도 온전하게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묘가 토끼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토끼가 엄청나게 생식 번식이 강한 동물인 거 아시죠? 토끼는 발전기가 없어요. 아무 때나 교접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1년 365일 아무 때나 번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수컷은 사정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리고 수십 시간 동안 무한대로 교접이 가능하다. 암컷 토끼는 자궁이 좌우에 하나씩 해가지고 2개가 있고 임신이 중복으로 가능하다. 임신 중에 또 임신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미 배란 방식으로 교접함과 동시에 바로 배란이 일어나서 바로 착상되는 거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19세기 호주에서 유럽산 토끼 12마리가 수입이 돼가지고 그게 20세기 정도 됐을 때 몇 마리로 증식이 됐냐면 한 6억 마리로 증식이 됐답니다. 12마리 토끼가 거의 한 세기에 걸쳐서 6억 마리로 증식이 됐는데 양목장이 피해를 입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계가 전체가 파괴될 정도까지 아주 위험해졌다고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예요. 토끼를 죽이려고. 한 1950년 정도 시기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토끼의 한 99.8%를 제거를 했대요. 조금 인간이 참 잔인하긴 하죠. 토끼가 많아졌다고 막 그걸 죽이려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나머지 0.2%의 내성을 가진 슈퍼 토끼가 또 번식에 성공해서 다시 91년도에는 2억 마리로 번식이 됐답니다. 그래서 호주 가면은 토끼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냥 흰 토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토끼라고 해가지고 조금 무섭게 생긴 토끼 있어요. 예, 귀도 굉장히 길고 그 토끼가 막 이렇게 펀치력이 장난 아니에요. 막 두들기는 게. 그래서 이 토끼라는 것 자체가 이 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시기에 보면은 다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애정잡사라든지 그 남녀 치정사 뭐 성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한 그 배우 이성균 씨가 있죠. 그 이성균 씨가 을묘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계묘년 12월에 운명을 이제 달리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나 뭐 이중적인 역할 뭐 이런 거 얘기했듯이
다양한 자신의 어떤 표현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묘라고 하는 게 이제 시에 있으면은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별수 따라온다고 할 수 있겠고, 다 낳아도 다 키우지 못할 수 있다. 일찍 독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식 중에 특정 인연이 있는 자식 빼고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 묘가 또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또라이 기질도 있어요. 사이코패스적 기질 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보면은 이 묘와 관련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생식기 관련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수술 같은 것도 있죠. 외과 의사 같은 경우도 이 묘가 있으면은 아주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흔히 알고 있는 이국종 교수 있죠. 이국종 교수가 이제 정묘일주로 알려져 있는데, 진월의 정묘로 알려져 있는데, 묘가 이제 일지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과 관련된 것들, 뭐 피를 보고 잔인하고 억울함도 되겠죠. 억울함도 되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게 뭐 먹히고 안 먹히고는 뭐 둘째 문제고,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또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해결사적인 역할,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면 다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한테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가. 그러니까 평생 안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묘라는 거죠. 글자가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한 것에 대한 게 인생의 핵심 모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이 소통이고 공감이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묘가 아닐까 싶은 거죠. 자, 오늘 묘에 대한 강의 이제 1시간 넘게 설명해 봤는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